자, 교과서는 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6페이지.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항등식이 뭔지 보고 항등식이 갖고 있는 성질, 그리고 미정계수법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6페이지를 펴놓고 옆에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적었던 노트 있죠? 그 노트를 우리 영상에서 수업하는 내용, 그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하고 항등식 적어주시고요.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항등식이 뭘까 얘들아? 항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등식은 뭐지? 등식? 같은 식. 뭐랑 뭐가 같아?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항등식이 뭐냐?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건데 그 전에 항등식이 뭔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항등식이 뭐냐면 방금 얘기해서 쉽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자, 그 식을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생각열기를 한번 보면은 칠판에 다음과 같은 두 등식이 적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등식 기억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자, 이게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x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우리는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죠? 하나밖에 없네. x가 1일 때. 니은도 한번 해보래요. 니은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식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거 전개하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합차공식 써도 되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제곱 좌변도 x제곱이고 우변도 x제곱이 되네요. 자, 느낌이 오죠? 자, 기억은 항등식이 아니야?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요? 아니면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x가 특정 값, 특정 숫자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죠. 니은 볼게요. 그럼 니은 한번 볼게. 이 니은은 식을 정리했더니 x제곱 좌변 나오고 우변도 x제곱 나오는데 자, 니은은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좌변, 우변이 같죠.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맞죠. 그래서 니은이 바로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항등식이 아니고요. 이럴 때만 성립하니까 니은은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좌변, 우변이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번 적어볼게요. 보통 항등식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어떤 숫자를 넣던 간에 임의의 같은 뜻이죠.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임의의 값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이것도 같은 말이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한 식을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자,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보려고 해요. x에 대해 항상식이면 이거 다 결과를 알려줬네. a는 b는 c까지 다 0이다. 뭐 설명해라. 이거를 설명해라 라고 했어. 자, 한번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딱 보면 알긴 알겠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려면 어째 버리면 돼요? 이거의 개수, 이 상수항이 다 0이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따로 증명을 안 해도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을게요. 제일 만만한 숫자 뭐 있어요? 0 한번 넣어보자. 제일 쉬운 숫자 집어넣었을 때 가장 쉽게 간단하게 나오는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도 한번 넣어보고, 문자가 3개니까 한 3개 정도 나와야겠죠? 또 만만한 숫자 뭐 있어? 2보다는 숫자 1이 더 편해. -1 이렇게 3개 넣어보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는 0. x에 1 집어넣으면 어떤 식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세 개를 연립하면 c가 0이고 c가 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둘 다 0이다. 두 개 연립하면은 결론은 a0, b0, c0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 결과를 볼게요. 이게 항상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은 뭐가 0이면 된다? 뭐가 0이면 돼요? 여기 앞에 개수들이 다 0이면 된다. 상수가 0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볼게. 같은 의미인데, 같은 얘기인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문제 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증명해보래.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 결과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시면 되는데 한번 증명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증명 방법도 위에 거랑 같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결과를 적어줬어요. b는 b 다시, c는 c 다시래요. 증명해라. 뭐 증명이란 말을 굳이 안 쓰고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라고 씁니다. 증명이라 썼으면 상관없어요. 설명하시오. 우리 위에서는 우변이 0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쪽으로 다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a-x의 제곱, b-b-x 제곱, c-c-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쩌면 돼요? 이것들의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이 식이 우변 0이 되려면은 앞에 개수들이 0이면 된다. 상수항이 0이면 된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므로 a-a-가 0이고 b-b-가 0이고 c-c-가 0이면 된다. 따라서 a는 a-, b는 b-, c는 c-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확인하면 돼? 이 식이 항상 같으려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은 앞에 개수들이 같아. b랑 b-가 같아. 상수항 길이도 같아.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명 한번 우리 같이 해봤어요.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27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27쪽에 이제 미정계수법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재밌어요. 한번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교과서로 가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 뭐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할 거야. 안일미, 정해지지 않은 계수법 이런 건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할 거예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노트에 적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정계수법 바로 볼게요. 잠깐만요. 쓸 공간이 있구나.
자, 미정계수법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만 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미정계수법.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한번 적어볼게요. 이 내용도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계수법이 뭐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자,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정리해 놓으세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 대입법. 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개수를 정하는 방법. 두 번째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말들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동료항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개수를 정하는 방법.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 자, 우리 미정계수법을 활용해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할 건데요.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딱 두 가지를 문제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에 이어서 적으시면 돼요.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개수 비교를 해서 풀지, 수치 대입을 해서 풀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딱 풀게요. 남은 영상에서 이제 x-1의 제곱 bx-1 더하기 c는 x제곱 플러스 4x-3.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의 값은, 자, 볼게요. a, b, c 개수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해야겠다. 미정계수법을 활용해서 할 건데, 자, 이거를 딱 보면은 첫 번째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좌변을 여러분이 쫙 전개를 해요. 그래서 x제곱 백 개수를 정리한 식 하고, 이 2하고 그 다음에 쫙 전개를 해가지고 x 앞에 있는 개수랑 이 4하고 같다라고 식 쓰고, 이걸 또 쫙 정리해서 상수항이 바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식을 3개 써서 그것들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숫자를 대입해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숫자요? 적당한 숫자. 왠지 뭘 넣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보통 1 넣으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1 넣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또 적당한 거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2든 이 근방에서 이렇게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몇 개 찾은 다음에 그 식들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때는 이걸 써야겠다, 어쩔 때는 이걸 써야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비교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개수 비교를 하려면 일단 좌변을 쫙 정리를 해야 돼요. 맞죠? 좌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2x 플러스 1 플러스 bx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정리해 볼게요. ax의 제곱, 그리고 옆에는 2a 마이너스 bx, 그리고 남은 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우변은 이거네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개수. A랑 1이 같다. 식 하나 쓸게요. A랑 1이 같다. 그리고 요게 4랑 같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 세 가지 식을 연립하면은 A는 1 나와 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 6, C는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 B, C 미정계수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수치 대입법이 있다고 했어요.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둘 다 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개수 비교가 더 빠를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수치 대입이 더 빠를 때도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둘 중에 뭘 이용할지는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수치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넣고 싶은 충동 생긴다 했어요? 1 넣으면은 A, B가 없어지니까 C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 1 대입하자. 그러면은 좌변은 C, 우변은 2 나오네요. 그래서 C가 2인 거 금방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넣어볼까? X는 0 한번 넣어볼까요? 자, 0 넣으면 여기에 또 계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자, 0 넣으면 또 여기는 1 간단히 되니까 1 나오게 큰 수가 안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0 집어넣으면 A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2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이 식 하나 찾을 수 있겠고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는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요. X에 뭐 넣고 싶어요? 보통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식이 숫자가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X에다 뭘 넣으면 오히려 큰 수가 안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는 2 넣으면 더 큰 수가 안 나오네.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2 집어넣으면 A, 옆에도 2 집어넣으면 B, C는 얼마였죠? 2였으니까 이게 바로 2 집어넣으면 16, 8, 24 얼마 나와요? 16 아니죠? 4 더하기 8이니까 12 빼기 3이니까 9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B가 7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식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문자 3개 찾을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A 플러스 B가 7이다. 두 개 이용해가지고 A, B 값 구해줄게요. A는 1, B는 6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C는 2, A는 1, B는 6. 마찬가지로 개수비교법을 활용했을 때랑 수치대입법을 이용했을 때랑 결과는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을 한번 미정계수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첫 번째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것은 교과서에 27쪽에 문제 2번을 교과서에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항등식,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에 항등식이 뭔지 한번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